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2차전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나폴리가 2연승을 거두며 16강 진출에 정신호를 밝혔는데요. 먼저 2차전 2일차 일정 경기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세리에 A 우승팀 AC 밀란이 크로아티아의 디나모 자그레브에 3대1로 승리했고요. 우크라이나의 샤흐타르 도네츠크 돌풍의 행보를 이어가며 셀틱과 홈경기 1대1로 비겼습니다. 나폴리는 레인저스 원정에서 3대0 완승 거두며 2경기 연속 3골차 승리를 통해 A조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첼시가 포터 감독의 데뷔전에서 레드불 잘츠부르크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는 라이프치히와 홈경기 2대0으로 승리했고 혼란 더비로 불린 맨체스터 시티와 도르트문트의 경기는 맨시티가 홈에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지난 주말 라리가 첫 승을 거뒀던 세비야는 여전히 고전하고 있는데요. 덴마크 클럽 코펜하겐과 원정 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최대 이변은 유벤투스가 당했습니다. 벤피카와 홈경기 2대1로 패배하며 16강 전선에 먹구름을 꼈습니다. 2연패로 최하위로 떨어졌고요. 파리 생제르맹은 이스라엘 클럽 마카비 하이파와 원정 경기에서 선제골을 내줬지만 M&M 트리오가 모두 득점하면서 3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많은 관심을 모은 경기 중에 하나는 역시 맨시티와 도르트문트의 경기였는데요. 지난 주말 도르트문트는 라이프치히에 완패를 당하면서 흔들렸지만 주드 벨링엄 선수가 후반 11분 선제골을 넣으면서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존 스톤스의 멋진 중거리 슈팅 득점에 이어 엘링 홀란 선수가 역전 결승골을 터뜨리며 맨시티가 승리를 챙겼는데요. 무엇보다 홀란 선수가 넣은 골이 굉장히 화제였죠. 주앙 칸셀로의 전진 크로스를 껑충 뛰어올라 환상적인 아크로바틱한 발리 슈팅,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결승골을 넣었기 때문에 결과 그리고 아름다움, 미학적인 부분까지 모두 챙기며 챔피언스리그 이날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으로 활약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카비 하이파를 상대로 선제골을 내준 파리의 상황은 굉장히 의외였는데요. 하지만 선제골 이후 빠르게 전반 37분 메시 선수의 동점골이 나왔고 음바페의 역전골, 네이마르의 쐐기골까지 나오면서 올 시즌 파리는 다르다. 메시 영입 효과가 드디어 나오고 있다. 이런 기대를 모으면서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은 무리 없이 이룰 수 있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헤 감독을 전격 병진한 첼시는 여전히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디나모 자그레브에 0대1로 패한 것에 이어 잘츠부르크와 홈경기 1대1로 비겼는데요. 라힘 스털링 선수가 이날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챔피언스리그 통산 25호 골을 기록했고 웨인 루니의 30골, 잉글랜드 선수의 챔피언스리그 최다 득점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후반 30분 오카포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첼시가 첫 승을 거두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선발 출전한 나폴리는 레인저스 원정 쉽지 않은 원정 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뒀는데요. 전반전은 팽팽했어요. 오히려 레인저스가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낼 정도로 밀리는 경기였고 0대0으로 좀 아슬아슬했는데 후반전에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은 것에 이어 경기 막판 상대가 수적 열세 상황인 것을 적극 활용하면서 쐐기골까지 터져 3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레인저스가 후반전의 대부분의 시간을 10명으로 뛰었기 때문에 볼 점유율에 있어서는 나폴리가 57%로 앞섰고 기대 득점값을 살펴보면 레인저스가 1.27골로 사실 한 골 이상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했으나 메렛 골키퍼의 선방 넘지 못했고요. 나폴리 역시 맥그리거 골키퍼의 선방 속에 페널티킥으로 득점할 수 있었던 기회를 여러 번 놓치는 등 고생을 했는데 기대 득점값이 3.69골이 나올 정도로 3골 이상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길 자격이 있었다. 슈팅 숫자만 보더라도 물론 후반전의 수적 우위를 감안해도 25개나 때릴 정도로 공격적인 축구, 화끈한 축구를 했고요. 빅찬스가 5개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리버풀이 하루 전에 아약스를 상대로 짜릿한 2대1 승리를 거두며 승점 3점을 얻었고 나폴리가 유일하게 이전 전승팀이 되면서 승점 6점으로 1위로 앞서가고 있는데요. 이제 아약스와 2연전 결과에 따라서 16강 진출을 일찌감치 확정할 수도 있는 좋은 흐름을 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선발 명단 살펴보면 레인저스는 최근 2경기 셀틱전도 그렇고 아약스전도 그렇고 4대0으로 크게 졌기 때문에 골키퍼 맥 러플린을 빼고 베테랑 선수인 맥그리거를 선발 출전시켰는데 이 선수가 이제 기대 이상의 활약, 특히 페널티킥에서 대단한 선방을 보이면서 맹활약 펼쳤습니다. 모렐로스를 최전방에 두고 장신공격수 촐락을 빼면서 역동성과 속도를 좀 가미한 축구를 했고요. 아필드, 데이비스, 켄트 같은 선수들이 속도감 있게 나폴리를 흔들었고 또 몸싸움에서는 오히려 나폴리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폴리의 선발 명단은 빅터 오시멘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진 것 외에는 주력 자원들이 출전을 했는데요. 크바라첼리아와 시메오네, 폴리타노가 최전방에 배치됐고 미드필드 라인은 치엘린스키와 로보트카, 잠보, 앙기사, 포백 라인은 마리오 후이, 김민재, 라흐마니, 디 로렌초가 배치됐습니다. 사진상으로는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에 돼 있지만 라흐마니가 오른쪽 센터백, 김민재 선수가 왼쪽 센터백으로 계속해서 뛰고 있고요. 메렉 골키퍼가 골문 지켰는데요. 전반전은 팽팽했다고 말씀드렸죠. 후반전 10분에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어요. 시메오네 선수가 단독 돌파로 문전까지 치고 들어갔을 때 센제 선수가 이제 무리한 태클로 이제 막아서면서 두 번째 경고를 받고 퇴장을 당했고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나폴리가 살리지 못했어요. 치엘린스키 선수 팀의 전담 키커죠. 날카로운 슈팅을 구석으로 차려고 했으나 맥그리거 골키퍼가 이 위치를 정확하게 포착하며 선방했습니다. 흘러나온 공을 폴리타노 선수가 밀어넣으면서 득점을 했는데 슈팅이 이뤄진 상태에서 먼저 손을 넘은 것이 포착되면서 재차 슈팅을 차도록 더 주심의 지시가 나왔어요. 하지만 재차 이어진 치엘린스키 선수의 슈팅조차도 맥그리거가 막아내면서 실점 위기를 넘겼는데요. 하지만 결국에 나폴리는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제골을 넣어서 승부를 유리하게 끌고 간 폴리타노 선수가 이날 공식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는데요. 유럽축구연맹의 테크니컬 옵저버는 원정 경기의 큰 압박감 속에 페널티킥으로 중요한 선제골을 넣은 점을 높이 평가했고 그뿐만 아니라 경기 내내 정밀한 볼 컨트롤과 드리블링을 보였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팀을 위해 공격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평가 속에 폴리타노가 이날 결정적인 선수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사노 선수가 최근에 부상 문제나 여러 가지 컨디션 문제를 통해서 오른쪽 측면에서 좀 밀려나온 가운데 폴리타노가 들어와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반 23분이었어요. 크바라첼리아 선수의 문전 슈팅이 레인저스 수비수의 핸드볼 파울이 되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차차라고 했던 상황이긴 하지만 치엘린스키 선수의 페널티킥이 연달아 막히면서 나폴리 선수들이 레인저스 원정에서 정말 압박감이 큰 상황 속에서 또 한 번 페널티킥을 차게 된 것인데 폴리타노는 정확하게 구석으로 깔아차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 골 이후 10명으로 뛰어던 레인저스가 오히려 따라가기 위해서 공세를 펼치다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약점을 보여줬는데요. 스파레티 감독의 용병설이 빛나면서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후반 32분에 시메오네 선수를 빼고 라스파도리가 교체로 들어왔는데 추가골을 기록을 했거든요. 라스파도리 역시 챔피언스리그 경기 득점을 하면서 경기 후에 아름다운 밤이다. 대단한 승리를 거뒀다. 환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잘해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순간들도 있었지만 잘 반응했고 큰 승리를 거뒀다. 두 번의 페널티킥을 놓친 뒤에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우리가 시즌을 아주 잘 시작했으나 계속해서 이런 열정을 갖고 진지하게 나아가야 한다. 방심하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 라고 좀 이제 담담한 또 선언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가골 상황에서는 교체로 들어온 또 다른 미드필더 탄기 은돈벨레가 기점 패스를 연결했는데요. 후반 40분 은돈벨레가 문전으로 침투한 공 라스파도리가 이어받은 뒤 레프트백으로 교체 출전한 올리베라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은 후 문전으로 파고들어 날카로운 슈팅을 연결해 2대0으로 쐐기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37분에 투입된 이 은돈벨레 선수 말씀드린 대로 추가골의 기점 역할을 했는데 직접 나폴리 데뷔골까지 기록하면서 최근에 부진 논란을 깨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돈벨레 역시 이날 득점을 했기 때문에 경기 후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어려운 장소, 어려운 원정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했다. 우리에겐 좋은 승리였다. 우리가 두 번이나 페널티킥을 놓쳤지만 감사하게도 다음 기회가 왔고 우리에게 이길 기회가 왔다. 우리가 챔피언스리그 2경기를 이기긴 했지만 아직 어려운 4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또한 담담하고 신중하고 성숙된 인터뷰를 보였는데요. 은돈벨레의 득점은 앙기사의 어시스트였습니다. 앙기사 선수가 문전 우측을 파고든 이후 내준 컵백을 깔끔하고 정확한 슈팅을 프리찬스에서 연결하면서 득점을 했습니다. 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출전한 경기마다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은돈벨레가 이 골을 통해서 모멘텀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후 스팔레티 감독도 만족한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스팔레티 감독의 인터뷰에서 김민재 선수에 대한 극찬이 또 나오게 됩니다. 오늘 같은 밤을 보내고 나면 조용히 선수들을 축하할 뿐입니다. 선수들이 훌륭한 경기를 했으니까요. 우리는 전반전에 우리의 퀄리티를 잘 활용하지 못했지만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즌 대단한 일을 해낸 팀을 상대했어요. 이런 경기는 우리가 현재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두 번의 페널티킥을 놓친 뒤에 반응이 대단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압박했고 플레이했죠. 폴리타노는 두 번째 페널티킥에서 자신의 기계를 보여줬습니다. 치엘린스키 역시 투혼을 보여줬죠. 저는 치엘린스키가 오늘 그라운드 위에서 최고의 선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주 행복합니다.
선수들이 잘해서 이긴 것이다. 선수들 덕분이다. 라고 선수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인터뷰를 했고요. 무엇보다 2번이나 페널티킥이 막힌 치엘린스키를 독려하고 또 다독여주는 그런 인터뷰를 했다는 점에서 스팔레티 감독의 리더십과 지도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인터뷰가 김민재 선수에 대한 언급이었는데요. 이날 3골을 넣고 이겼지만 무실점 승리를 한 것을 강조하면서 김민재 선수와 라흐마니 선수 두 센터백이 결정적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재와 라흐마니가 1대1 경험에서 많이 승리했습니다. 이 두 선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센터백이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고 득점을 했고 이길 수 있었다. 수비가 잘했다. 김민재가 잘 막아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런 평가였습니다. 이날 기록 기반 평점을 매기는 후스코어드닷컴은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7.3점을 부여했습니다. 라흐마니는 7.0점이었고 레프트백 후이도 7.3점, 로렌조 7.2점으로 수비라인 중에 최고 평점을 김민재 선수가 받았는데요. 혼몹의 평점에서는 7.4점, 대체적으로 높은 평점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90분 풀타임 소화하면서 평소보다는 패스 성공률이 조금 낮았어요. 70%였지만 기회 창출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비 지표에 있어서는 걷어내기 3번, 헤더 걷어내기 1번, 가로채기 3번, 리커버리 3개 등을 기록했고요. 공중볼 승률이 57%로 높았습니다. 물론 스코틀랜드 리그의 팀들이 힘도 좋고 높이가 좋기 때문에 다른 세리에의 경기라든지 이전 챔피언스리그 경기보다는 조금은 기록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잘 발휘가 됐다라는 스팔레티 감독의 평가를 봤을 때는 충분히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은돈벨레 선수도 나폴리 입단 후 최고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13분밖에 뛰진 않았지만 평점 7.9점을 소파스코어로부터 받았는데요. 패스 성공률이 78%에 달했고 2개의 키패스를 기록했고 또 한 골까지 기록하면서 기점 패스를 포함한 좋은 플레이를 펼쳤고요. 상대와의 경합 상황에서도 3번 중에 2번 승리할 정도로 출전 시간 동안 자신의 몫을 잘했고요. 김민재 선수는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왼쪽을 기반으로 전방까지 폭넓게 움직이고 빌드업도 관여하고 수비형 미드필드 포지션까지 잘 커버를 했습니다. 3차례 걷어내기 말씀드린 대로 잘 했고요. 헤더 경합에서 7번 중에 4번 승리하면서 레인저스의 고공 공격을 확실하게 차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김민재 선수의 주요 활약 장면 보면은 전반 15분에 득점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치엘린스키 선수의 프리킥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김민재 선수가 공격에 가담해서 헤더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이 살짝 지나치고 말았고요. 전반 43분에는 라이트백인 타브니어의 감각적인 스루 패스를 아필드 선수가 이어받기 위해서 잘 움직였는데 그 앞으로 미리 전진해서 차단했던 김민재 선수의 커트 플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후반 28분에는 공격 전개 과정에서 김민재 선수의 롱패스가 날카로웠는데요. 한 번에 왼쪽 전방에 크바라첼리아에게 찔러줬던 대지를 가르는 스루 패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 공격 가담, 높이, 대인 수비, 그리고 패스 플레이까지 모두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신문인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도 경기 후 평점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이날 최고 평점을 폴리타노에게 주면서 7.5점을 줬는데요. 김민재 선수도 평점 7점으로 팀 내 2위에 해당하는 평점을 받았습니다.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도 대단했는데요. 피지컬, 머리, 다리 등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를 막아낸다, 뚫리지 않는다, 몸으로 막아내고 고공공격도 막아내고 또 다리로 태클하거나 끊어내는 플레이도 좋고 모든 방식에 있어서 김민재를 뚫을 방법이 없다, 이런 부분이고요. 대인 수비는 물론이고 패스를 차단하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1대1 방어, 상대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패스까지 차단하는, 패스 줄기를 끊어내는 그런 영리한 플레이까지 잘하기 때문에 김민재는 완벽한 수비수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김민재 선수 리버풀과의 챔피언스 경기도 대단했지만 아주 큰 경기가 다가옵니다. 바로 지난 시즌 세리에 A 우승팀이자 현재 나폴리와 승점 동률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AC 밀란과의 원정 경기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9월 19일 월요일 새벽 3시 45분에 킥오프하는 밀란 원정,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 챔피언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칠지 궁금하고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준TV에서 김민재 선수의 활약상 밀란전 스토리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